나 이혜인은 호주에 있어서 살인을 당하지 않을 것 같지만 가족들이 걱정이다. 나는 자살을 안 할 테니 죽으면 타살당한 것으로 알려달라. 허위 저격의 달인 이혜인은 갑자기 가족들이 팥빙수 의사로부터 살해 협박을 받는 것처럼 글을 썼습니다. 이 글은 충격적이어서 사람들이 이혜인이 팥빙수 의사로부터 청부 살인을 당할 것 같다는 걱정을 해주자 이혜인은 자신뿐 아니라 가족들까지 모두 팥빙수 의사로부터 청부 살인을 당할 위험에 처해 있는 중이라는 뉘앙스로 글을 계속해서 유포했습니다. 이처럼 허위 저격자 이혜인은 지속적으로 팥빙수 의사를 청부 살인자처럼 몰아갔으며 글을 본 사람들은 팥빙수 의사를 고소남발자의 살인자로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팥빙수 의사는 살인을 한 적도 없으며 역고소와 맞고소 외에는 유승우나 이혜인을 고소한 적도 없습니다. 만약 살인이나 무고한 고소를 남발했다면 이미 징역형에 처해졌을 것이며 국내법상 수의사를 할 수도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허위 저격 분야에서는 달인이라 불리우는 이혜인인데 어째서 이런 아마추어 같은 허위 저격을 했을까요? 팥빙수 의사를 사기꾼, 밀수꾼, 수의사법 위반 범죄자로 허위 저격을 한 것이 충분치 않았다 생각을 했기 때문일까요? 아니면 팥빙수 의사를 혐오하도록 금품을 지급한 번식업자 유승우가 추가 수당을 또 지급한 것일까요? 702 번식업자 유승우 및 하나다 집단이 이혜인에게 제공한 금품은 약 수백만 원으로 추정. 그러나 누군가에게 살인죄를 덮어씌우는데 드는 비용이라면 수백만 원은 정말 낮은 금액입니다. 만약 수백만 원 정도로 멀쩡한 사람을 청부살인자로 만들 수 있다면 정말 싼 가격입니다. 그러므로 추가 수당이 지급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실제로 이혜인은 최근 변호사를 선임하였습니다. 이 변호사 비용은 누가 대줬을까요? 그러나 변호사 비용을 앞으로 더 많이 대줘야 할 것입니다. 돈을 받고 허위 저격을 계속 더할수록 그만큼 법적 책임도 더 져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혜인이 팥빙수 의사를 청부살인을 할 것처럼 허위 저격한 글은 추가 고소가 진행 중입니다. 허위 저격자 이혜인은 호주에서 한국으로 돌아오자마자 즉시 검찰에 소환될 것이며 서울 북부지원의 정식 재판 출석, 북부지방검찰청 무고죄 피의자 신문, 청부살인 주장 게시물에 대한 피의자 조사 출석 등 앞으로 변호사를 최소 3번 이상 더 선임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허위 저격의 달인이라 불렸던 이혜인은 뭔가 다급했던 것 같습니다. 2020년 2월에서 3월까지 이혜인은 팥빙수 의사에게는 범죄 사실이 없다는 공문을 발급한 수의직 공무원을 무려 한 달 동안 민원과 전화로 괴롭힙니다. 팥빙수 의사에게 범죄 사실이 있다고 말해달라고 집요하게 요구하였으나 공무원은 없는 사실을 지어낼 수 없다며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자 이혜인은 공무원이 자신의 말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수의직 공무원을 형사 고소 진행했다는 내용을 고소장에 적었습니다. 즉 팥빙수 의사가 범죄 이력이 없어도 있다고 해줘야 하며 해주지 않을 경우 가만두지 않겠다는 논리입니다. 그런데 이혜인이 계속된 전화 민원은 2020년 3월 19일로 끝납니다. 이날 이후로 더 이상 민원을 제기할 수 없게 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 이유는 바로 다음 날인 2020년 3월 20일 공무원은 스트레스로 실신하셨으며 안타깝게도 다시는 깨어나지 못하고 결국 순직하셨기 때문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공무원의 순직 후 갑자기 이혜인은 공무원과의 통화를 녹음했었다는 주장을 하기 시작했으며 이후 대검찰청 반부패 수사부에 고소를 합니다. 반부패 수사부란 공무원의 부정부패를 수사하는 검찰청 기관. 이곳에 고소를 했으니 이제 탄원서를 좀 써달라며 단체 메일을 보내도록 유승우에게 지시했으며 이는 지난 투룸하우스에서 다뤘습니다. 팥빙수 의사는 공무원이 아니므로 반부패 수사의 대상자가 아닙니다. 그렇다면 혹시 순직한 공무원과 팥빙수 의사를 한 통속이라며 꾸민 것일까요? 이혜인이 고소장에 수의직 공무원을 고소했다 밝혔으나 순직하였기 때문에 이혜인이 뜻대로 고소가 진행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수의직 공무원을 순직 후에도 고소하기 위해서 팥빙수 의사와 엮어서 재고소를 한 것일까요? 순직한 공무원과 팥빙수 의사를 함께 반부패 수사부에 고소했기 때문에 저렇게 단체 메일을 쓰면서까지 자랑하는 것일까요? 그 이유는 허위 저격자 이혜인이 스스로 단서를 제공해서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즈음에 이혜인은 팥빙수 의사에게 본인이 살해당할지 모른다는 글을 씁니다. 나는 호주에 있어서 살인당하지 않을 것 같지만 가족들이 걱정이다. 나는 자살을 안 할 테니 죽으면 타살당한 것으로 알려달라. 이 정도면 이미 허위 저격 수준 정도가 아니라 정상적 사회생활이 힘들 정도의 중증 허언증이라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습니다. 대체 무엇이 이처럼 사리분별이 불가능해질 정도로 허위 저격자를 궁지로 몰아넣었을까요? 이 수법은 사실 번식업자 유승우가 이혜인에게 가르친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 저격의 방법 3가지 중 토사구팽, 가스라이팅에 이은 3번째 수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혜인에게 팥빙수 의사를 허위 저격하도록 금품을 지급한 유승우와 부역자들. 유승우는 2021년 3월 20일 다음과 같은 글을 씁니다. 또 고소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는 번식업자 유승우에게 부역하는 자들의 비난 댓글이 수십 개 달렸습니다. 그러나 이상한 것은 또 고소당했다는 말에는 주어가 없습니다.
누가 뭘 고소했는지 몰라야 하는 상황인데 모든 댓글은 팥빙수 의사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번식업자 유승우의 글은 사실 유승우가 팥빙수 의사를 고소했다는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팥빙수 의사는 대검에 고소한 적이 없으며 대검에 고소한 것은 유승우와 이혜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팥빙수 의사는 지난 5년 동안 유승우를 3차례 고소한 것이 전부입니다. 먼저 고소한 적도 없습니다. 팥빙수 의사의 고소는 모두 맛고소뿐이었습니다. 먼저 8차례를 고소한 것은 번식업자 집단입니다. 그 8차례라 하는 것도 2020년 한 해 동안 한정입니다. 5년을 모두 합하면 말 그대로 수십 차례 팥빙수 의사를 고소 고발한 것입니다. 즉 번식업자 유승우는 의도적으로 주어 없이 말하여 팥빙수 의사가 유승우를 8차례 고소한 것으로 생각하도록 한 것입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팥빙수 의사가 변호사를 선임하여 고소했다 주장합니다. 그러나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팥빙수 의사가 아니라 이혜인과 유승우였습니다. 팥빙수 의사는 변호사 선임하지 않고 19건 모두 무혐의 되었으며 유승우가 팥빙수 의사를 고소하여 무고죄로 역고소했을 때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습니다. 이렇듯 유승우는 의도적으로 주어를 바꿔치기 하는 수법을 계속 사용하고 있습니다. 고소를 당했다는 유승우의 글을 자세히 보면 주어가 있는 글이 없습니다. 물론 주어가 없다 하더라도 문맥상 누구나 팥빙수 의사를 비난하도록 했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져야 합니다. 다만 유승우가 늘 이렇게 주어를 쓰지 않는 이유는 첫째, 검찰에서 신문 받을 때 자신은 주어를 말하지 않았다고 빠져나갈 구멍을 마련해 놓기 위함이며 둘째, 팥빙수 의사를 고소를 많이 하는 수의사처럼 보이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팥빙수 의사를 고소 남발자로 생각하여 분노하도록 만들다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더라도 나중에 자신은 책임질 일이 없도록 미리 손을 써둔 것입니다. 유승우가 고소를 당했다는 글을 보면 누군가는 유승우에게 도움을 주겠다고 할 것이며 같이 맞서 싸우자며 뭉쳐야 한다고 주장할 것이며 누군가는 화가 나서 팥빙수 의사를 앞장서서 비난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결국 처벌을 받게 되면 그제서야 유승우는 말합니다. 난 주어를 말하지 않았으니 그 사람 잘못이며 그 사람 하나는 넘어졌지만 여전히 우리는 건재하다. 이런 방법을 사용하여 유승우는 처벌받지 않고 운영진들만 4년 연속 처벌받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수법을 4년째 갈고 닦아서 매년 점점 더 능숙하고 노련해졌습니다. 그래서 2002년 단 한 해 동안만 팥빙수 의사 관련하여 8차례나 고발을 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8차례의 고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번식업자들이 얼마나 사소한 것까지 트집을 잡았는지 정말 놀라울 정도입니다. 첫째, 이혜인이 새삐 일기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아직 29세인데 30세라 했다는 이유. 둘째, 유승우가 팥빙수 의사를 명예훼손으로 고소, 자신을 번식업자라 불렀다는 이유. 셋째, 이혜인이 순직한 공무원을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소. 넷째, 이혜인이 팥빙수 의사를 모욕죄,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 이혜인이 닥터미니 병원 직원 모집에 2차례 탈락하자 전 직원인 척 행세했다는 것을 말했다는 이유. 다섯째, 유승우와 이혜인 등 하나다 집단에서 7명이 팥빙수 의사를 사기 등 19건으로 집단 고소. 여섯째, 이혜인이 팥빙수 의사를 검역원에 고발 밀수를 했다고 주장. 일곱째, 유승우가 팥빙수 의사를 천연기념물 하늘다람쥐 불법 소지라며 문화재청에 고발, 골절된 토종 하늘다람쥐를 치료했다는 이유로. 여덟째, 이혜인이 반부패 수사청에 팥빙수 의사와 순직한 공무원을 고소. 이 8건의 고소 고발은 당연히 모두 무혐의, 심지어 각하 처분까지 되었으며 이러한 번식업자들의 고소 남발에 견디다 못한 팥빙수 의사는 무고죄 및 명예훼손으로 역고소를 하였습니다. 1년 동안 8건이라면 약 5주에 한 번씩 계속 고소 고발을 한 셈이기 때문이며 역고소를 하지 않으면 이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를 두고 유승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또 고소당했다. 8차례 고소당했다. 누가? 누구를? 주어도 목적어도 없습니다. 혹시 유승우에게 위 글 주어를 팥빙수 의사가 유승우를 8차례 고소라고 정확히 적어달라고 부탁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즉시 삭제당하고 강퇴당할 것입니다. 유승우는 가까운 지인들에게 팥빙수 의사가 나를 수십 차례 고소했다. 너무 자주 고소하자 이제 경찰서에 가면 또 왔어요? 하며 반갑게 인사를 할 지경이다 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근거라고 하면서 팥빙수 의사로부터 8차례 고소당한 내역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내역은 잘 살펴보면 오히려 유승우가 팥빙수 의사를 고소한 내역과 무고죄로 역고소 당한 내역이었습니다. 팥빙수 의사가 8차례 고소했다고 선입견을 심은 뒤 보여주면 대부분 자세히 보지 않는다는 점을 이용한 것일까요? 토사구팽자 유승우는 왜 이처럼 당당하게 자신이 팥빙수 의사를 고소한 내역을 공지사항으로 게시한 것일까요? 그 이유는 어차피 제목만 읽고 내용은 절대 읽지 않는 하나다 집단에서는 이렇게 아무 말이나 해도 알아채는 수준이 한 명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번식업자의 방법은 점점 더 대담해집니다. 702 유승우는 번식업자 집단에게 단체 메일을 보냈으며 본인과 이혜인이 팥빙수 의사를 대검찰청에 고소했다는 소식을 자랑스럽게 모두에게 알렸습니다. 그리고 얼마 뒤 또 고소당했다 주장하면서 팥빙수 의사가 유승우를 대검찰청에
경찰청에 고소했다는 게시물을 쓴 것입니다. 메멘토가 아니라면 고소했다며? 왜 고소당했다며 말을 바꾸지? 이런 의문을 가질 법도 한데 유승우의 하날다 집단에서는 단 한 명도 그 정도 수준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팥빙수 의사가 고소한 것을 비난하는 댓글이 수십 건 달렸습니다. 유승우는 평소 내가 소비자인데 고소를 당했다라는 글을 자주 썼습니다. 그러나 유승우는 소비자가 아니며 고소를 당한 것보다 한 것이 더 많습니다. 이렇게 고생한 척을 많이 해두면 나중에 가스라이팅 하기 좋습니다. 내가 이렇게 고생했는데 이 정도도 나를 위해 못해줘? 라면서 죄의식을 심었으며 하날다 집단원들을 자신의 뜻대로 조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유승우는 이혜인에게 금품만 지급한 것이 아니라 이런 가스라이팅 수법도 전수해준 것으로 보입니다. 허위 저격의 달인 이혜인은 2020년 1월 2월까지 한 달 동안 무려 3명을 형사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1. 팥빙수 의사 2. 순직한 공무원 3. 새삐일기 이는 일주일에 1명꼴로 고소한 것입니다. 이혜인은 팥빙수 의사를 19건으로 고소했으며 순직한 공무원은 직권남용과 허위 공문서 작성으로 고소한 것으로 보이며 이때 이혜인이 당시 아직 29세인데 30세라 말했다는 이유로 아마 새삐일기 채널을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새삐일기는 12월 12일경 이혜인의 허위 저격에 대해 입장을 밝히기 위해서 30세 유튜버 등으로 이혜인을 지칭한 적이 있는데 이때 허위 저격자 이혜인이 30세가 되기에 아직 18일이 남았었습니다. 즉 18일이 남았는데 30세라 불렀다는 것을 고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어이없는 고소는 각하 처리되었습니다. 각하가 되면 불기소 이유조차 나오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지 않지만 이혜인이 30세 되기 18일 전에 미리 30세라 말한 게 사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정도로 누군가를 법적으로 처벌까지 할 수는 없습니다. 이혜인의 팥빙수 의사에 대한 수많은 고소고발은 모두 무혐의 되거나 각하되었습니다. 그러자 이혜인은 갑자기 팥빙수 의사가 돈의 힘으로 사건을 왜곡했다 주장하였으며 팥빙수 의사가 수사기관에 압력을 넣었다는 게시물을 썼습니다. 그러나 팥빙수 의사를 고소하며 돈으로 변호사를 선임한 것은 이혜인입니다. 팥빙수 의사는 변호사 선임 없이 스스로의 힘만으로 결백을 밝혔습니다. 이혜인이 허위 저격을 할 때 주어를 왜곡하고 바꿔치기 하는 수법이 유승우와 똑같습니다. 누군가에게서 배우지 않았다면 수법이 이렇게 똑같을 확률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그럼 토사구팽자와 허위 저격자가 어떻게 이런 사제지간이 되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토사구팽자 유승우의 신복 유경이는 팥빙수 의사를 고발했습니다. 그 이유는 루블리제에서 탈퇴 버튼을 못 찾았다는 것. 탈퇴 버튼이 어디 있는지 모르면 물어보면 되는데 일단 고소 고발, 그리고 오히려 팥빙수 의사가 자신을 고소했다는 게시물을 씁니다. 팥빙수 의사는 유경이를 고소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복 유경이 이외에도 지난 5년 동안 노윤호, 김유화, 이진선, 안광진, 김다연 등 토사구팽자의 신복들로부터 말 그대로 수십 건의 고소 고발을 당했습니다. 이처럼 유승우의 집단에서 팥빙수 의사를 고발한 뒤 오히려 팥빙수 의사가 자신들을 고소했다고 꾸며대는 수법은 놀라울 정도로 동일했습니다. 누군가 이 방법을 5년간 계속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를 두고 허위 저격자 이혜인은 팥빙수 의사를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팥빙수 의사는 참기름이에요. 너무 고소해요. 허위 저격의 달인 이혜인은 수의직 공무원이 사망하기 하루 전까지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민원 제기뿐 아니라 실제 고소도 한 것으로 보입니다. 고소도 하고 민원도 제기했는데 다음날 순직을 하자 달인 이혜인도 당황을 했는지 오히려 팥빙수 의사가 자신의 가족을 청부살인하는 것처럼 글을 쓴 것이 아닐까요? 2021년 5월 18일 이혜인이 형사재판 날짜입니다. 이날 재판받기 위해서 허위 저격의 달인은 결국 호주에서 한국으로 귀국할 것입니다. 귀국을 하면 멈췄던 수사가 제기됩니다. 기소 중지였던 무고죄의 피의자가 되는 것 이외에도 이혜인 가족들의 청부살인을 팥빙수 의사가 사주했다는 게시물, 팥빙수 의사가 돈의 힘으로 사건을 왜곡했다는 게시물, 일본어 자막 제작하여 유포한 추가 범죄 등 추가 3건의 범죄 혐의에 대해서도 각각 법적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다시 한번 이혜인의 민원과 고소에 시달리다가 바로 다음날 쓰러지고 결국 순직하신 수의직 공무원분에게 조의를 표합니다.